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팩토 써니쌤이에요. 오늘은 기본식 17회차 수업이에요. 17회차 수업에서는 추론 영역 중에서 빵 자르기와 낱말 찾기에 대해 학습할 거예요. 오늘도 신나는 마음으로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68페이지와 69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원리탐구 1. 빵 자르기. 친구들, 긴 빵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빵을 자른 횟수를 알면 나누어진 빵 조각의 수를 알 수 있대요. 왼쪽 그림을 볼까요? 긴 빵을 한 번 싹둑 잘랐어요. 그랬더니 나누어진 빵의 조각은 몇 조각인가요? 맞아요. 하나, 둘, 바로 두 조각이에요. 이번엔 두 번을 싹둑 잘랐어요. 그랬더니 나누어진 빵의 조각은 몇 조각인가요? 맞아요. 하나, 둘, 셋. 바로 세 조각이에요. 빵을 한 번 자르면 두 조각, 빵을 두 번 자르면 세 조각으로 나누어지네요. 확인 1번 문제를 통해 함께 해결해 보면서 빵을 자르는 횟수와 나누어지는 빵의 조각의 수의 관계에 대해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확인 1. 주어진 횟수만큼 빵을 만들려면 나누어지는 빵 조각의 수를 구해보세요. 1번 그림부터 볼까요? 빵을 자른 횟수는 몇 번인가요? 맞아요. 3번이에요. 3번을 싹둑 잘랐을 때 나누어지는 빵의 조각은 몇 조각일까요? 선을 그어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그랬더니 빵 조각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나누어진 빵의 조각은 맞아요. 바로 네 조각이네요. 2번도 한번 해볼까요? 빵을 자른 횟수는 몇 번일까요? 맞아요. 바로 4번이에요. 4번을 싹둑 잘랐을 때 나누어지는 빵의 조각은 몇 조각일까요? 선을 그어 해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나누어진 빵의 조각은 몇 조각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아요. 바로 5조각이네요. 3번 그림도 볼까요? 빵을 자른 횟수는 몇 번일까요? 맞아요. 바로 6번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번을 싹둑 잘랐을 때 나누어지는 빵의 조각은 몇 조각인지 선을 그어 해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나누어진 빵의 조각의 수는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7조각이네요. 7. 4번 그림도 볼까요? 빵을 자른 횟수는 몇 번일까요? 맞아요. 바로 7번이에요. 7번을 싹둑 잘랐을 때 나누어지는 빵의 조각은 몇 조각일까요? 역시 선을 그어 해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누어진 빵의 조각의 수는 몇 조각일까요?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아요. 바로 8조각이네요. 친구들, 혹시 빵을 자르는 횟수와 나누어진 빵의 조각의 수의 관계에 대해 눈치챘나요? 맞아요. 바로 빵을 자르는 횟수보다 조각의 수가 항상 한 개가 더 많아진답니다. 즉, 자른 횟수에서 더하기 1을 하면 조각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알 수 있는 사실은 빵을 자른 횟수보다 빵 조각의 수가 몇 개 더 많을까요? 맞아요. 바로 한 개 더 많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른 횟수보다 하나가 더 많아지는 걸 꼭 기억해요. 이번엔 옆 페이지에 있는 원리탐구 2. 쉬었다 자르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나무도막을 한 번 자르면 한 번 쉬어야 합니다. 나무도막을 자른 횟수를 알면 신횟수를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 빵을 자를 때를 생각해 볼까요? 빵을 한 번 싹 자르면 어떤가요?
맞아요. 두 조각이 돼요. 그런데 계속 자르기만 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규칙이 있어요. 바로 한 번 자르면 한 번은 꼭 쉬어야 해요. 마지막 자를 때는 더 이상 안 잘라도 되니까 그때는 안 쉬어도 돼요. 그림을 볼까요? 자른 횟수가 세 번이래요. 첫 번째를 자르면 쉬어야 해요. 두 번째를 자르면 또 쉬어야 하죠. 세 번째를 자를 때는 일이 끝나서 쉬지 않아도 돼요. 그럼 쉬는 횟수는? 맞아요. 바로 두 번이겠네요. 자, 우리 이번에는 확인 1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면서 나무도막을 자른 횟수와 쉬는 횟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확인 1. 나무도막을 한 번 자르면 한 번 쉬어야 합니다. 주어진 횟수만큼 나무도막을 만들려면 쉬는 횟수를 구해보세요. 1번 그림부터 볼까요? 자른 횟수는 몇 번인가요? 맞아요. 바로 두 번이에요. 선을 하나 더 그으면 두 번 자른 횟수가 돼요. 선을 하나 더 그어볼까요? 이렇게. 한 번 자르고 한 번 쉬어야 하니까 쉬는 횟수는 몇 번일까요? 맞아요. 바로 한 번. 두 번 자르고 나면 끝났으니까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 잘랐을 때 쉬는 횟수는 맞아요. 한 번이 되겠네요. 한 번. 2번도 살펴볼까요? 자른 횟수는 몇 번인가요? 맞아요. 바로 4번이에요. 선을 그어볼까요? 몇 번 그어야 할까요? 그었나요? 선생님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한 번 자르고, 한 번 쉬고, 또 한 번 자르고, 또 한 번 쉬고, 이번에 또 한 번 자르고, 또 한 번 쉬고. 어, 3번 잘랐어요. 한 번 더 잘라야겠네요. 한 번 더 자르고, 쉴까요? 안 쉴까요? 맞아요.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쉬는 횟수는 모두 몇 번일까요? 그렇죠. 바로 3번. 3번이 되겠네요. 3. 한 번 그림도 살펴볼까요? 자른 횟수는 몇 번인가요? 맞아요. 바로 5번이에요. 선을 그어볼까요? 선을 다 그었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한 번 자르고, 한 번 쉬고, 또 한 번 자르고, 또 한 번 쉬고, 또 한 번 자르고, 또 쉬고, 네 번째 자르고, 또 쉬고. 그리고 한 번 더 잘라야겠죠? 한 번 더 잘라보고 쉬어야 할까요? 아니요. 다 잘랐으니까 쉬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쉬는 횟수는 몇 번일까요? 맞아요. 바로 4번. 4번이 되겠네요. 4. 이번엔 4번 그림도 함께 볼까요? 자른 횟수는 몇 번인가요? 맞아요. 바로 7번이에요. 선을 그어볼까요? 다 그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한 번 자르고, 한 번 쉬고, 또 한 번 자르고, 쉬고, 또 한 번 자르고, 쉬고. 자, 네 번째 자릅니다. 쉬고, 다섯 번째 자르고, 쉬고, 여섯 번째 자르고, 쉬고, 7번 잘라야 되니까 마지막 7번 자르고, 쉴까요? 안 쉴까요? 맞아요. 7번째 자르고 나면 끝났으니까 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쉬는 횟수는? 맞아요. 바로 6번. 6번이겠네요. 6. 친구들, 혹시 나무도막을 자르는 횟수와 쉬는 횟수의 관계에 대해 눈치챘나요? 맞아요. 바로 나무도막을 자르는 횟수보다 쉬는 횟수가 항상 한 개가 더 적어진답니다. 즉, 자른 횟수에서 빼기 1을 하면 쉬는 횟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알 수 있는 사실은 나무도막을 자른 횟수보다 쉬는 횟수가 몇 번 더 적을까요? 맞아요. 바로 한 번 더 적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자른 횟수가 하나 더 적어지는 걸 꼭 기억해 볼게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 대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원리탐구 1. 대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빵을 6조각으로 나누려면 몇 번 잘라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여기 빵이 있어요. 이 빵을 친구들 6명이랑 똑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해요. 몇 번 잘라야 6조각이 될까요? 빵을 하나도 안 자르면 몇 조각인가요? 맞아요. 잘리지 않았으니까 바로 한 조각이에요. 그럼 빵을 한 번 자르면 몇 조각이 될까요? 맞아요. 바로 2조각이 돼요. 그럼 2번 자르면? 맞아요. 바로 3조각이 되죠. 그럼 3번 자르면 몇 조각이 될까요? 맞아요. 4조각이 돼요. 그럼 4번 자르면? 맞아요. 5조각이 되고, 그럼 5번 자르면? 맞아요. 바로 6조각이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뭐죠? 그래요. 자르는 횟수보다 조각이 하나 더 많아져요. 한 번 자르면 2조각, 2번 자르면 3조각, 3번 자르면 4조각, 4번 자르면 5조각, 5번 자르면 6조각이 돼요. 우리가 발견한 사실을 정리해 보자면 조각의 수는 자른 횟수에서 더하기 1을 하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6조각이니까 몇 번 잘라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6조각이 되려면 5번을 잘라야겠네요.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친구들, 만약에 8조각이 필요하다면 몇 번 잘라야 할까요? 생각해 볼까요? 맞아요. 자른 횟수 더하기 1은 조각의 수가 되니까 8 빼기 1은 자른 횟수가 되어서 바로 7번을 잘라야겠네요. 너무 재밌죠? 옆 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은 스스로 해결해 볼까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 원리탐구 2 대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통나무를 한 번 자르면 한 번 쉬어야 합니다. 통나무를 12도막으로 만들려면 몇 번 쉬어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친구들, 통나무를 잘라서 작은 도막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톱으로 한 번 자를 때마다 몇 번 쉬어야 된대요? 맞아요. 한 번 꼭 쉬어야 한대요. 우리가 통나무 12도막으로 만들려면 몇 번 쉬어야 할까요? 먼저 통나무를 하나도 안 자르면 몇 도막이죠? 맞아요. 바로 한 도막이에요. 그럼 한 번 자르면 몇 도막이 될까요? 맞아요. 바로 2도막이 돼요. 그러면 2번 자르면? 맞아요. 바로 3도막. 그럼 3번 자르면? 맞아요. 4도막. 아,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맞아요. 자른 횟수보다 도막이 하나 더 많아져요. 즉, 도막의 수는 어때요? 맞아요. 자른 횟수에서 더하기 1을 하면 도막의 수가 되죠. 우리는 통나무를 12도막으로 만들어야 해요. 자, 그럼 자른 횟수는 몇 번일까요? 이것을 식으로 정리해보면 도막의 수는 12도막이니까 12도막은 자른 횟수에서 더하기 1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자른 횟수는 맞아요. 바로 11, 11번이 되겠네요. 자, 자를 때마다 한 번씩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른 횟수가 11번일 때 우리 몇 번 쉬어야 할까요? 마지막 11번째를 자르고 나면 끝나니까 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몇 번 쉬어야 할지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쉬는 횟수는요, 바로 자른 횟수에서 빼기 1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른 횟수는 우리 11번이라고 했으니까 11 빼기 1은 구해볼까요? 맞아요. 바로 10이 되겠네요. 그럼 12도막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몇 번 쉬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10번 쉬어야겠네요. 원리탐구 2에서 나무 도막을 자르는 횟수와 쉬는 횟수에 대해 이야기했었어요.
나무도막을 자른 횟수보다 쉬는 횟수가 한 번 더 적다라는 사실을 우리 발견했었죠? 11번 잘랐을 때 우리는 10일보다 1 작은 수인 10번 쉬어야 돼요. 이 부분 꼭 기억해 볼까요? 옆 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은 스스로 해결해 볼까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원리탐구 1. 낱말 만들기. 친구들, 수학 시간에 왜 낱말? 낱말은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수학 교재에서 왜 낱말 찾기를 할까요? 낱말 찾기는 단순히 언어 학습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분석하고 규칙을 적용해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문제를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조건에 맞게 해결하는 수학 문제 해결력이 길러지죠. 자, 그럼 낱말 찾기를 열심히 학습해 볼까요? 먼저 낱말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할 때는 소리로 말하지만 글로 쓸 때는 글자들을 모아서 낱말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고양이라는 낱말은 고, 양, 이라는 글자가 모여서 된 거죠. 낱말은 문장의 블록 같은 거예요. 블록 하나가 모여서 큰 집을 만들듯이 낱말들이 모여야 문장이 되죠. 주어진 글자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낱말을 만들었대요. 주어진 글자는 무엇일까요? 아, 강, 지, 가, 구, 방. 이 글자들로 어떤 낱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강아지. 또 뭐를 만들 수 있을까? 친구들은 어떤 낱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여기 요술램프에서는 이런 낱말을 만들었대요. 지구, 가지, 강아지, 가구, 가방. 확인 1번을 통해 우리 더 다양한 낱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확인 1. 그림을 보고 주어진 글자 카드로 만들 수 있는 낱말을 빈칸에 알맞게 써넣으세요. 여기 글자 카드들이 있어요. 어떤 글자 카드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터, 기, 영, 고, 피, 놀, 이, 수, 이, 양. 이 글자들을 모아서 어떤 낱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1번. 이 그림과 같은 낱말을 만들어 볼까요?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피자예요. 글자 카드에서 피와 자를 찾아 칸을 써볼까요? 피, 자, 피자. 썼나요? 이번엔 두 번째 그림도 살펴볼까요?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수, 영. 바로 수영이겠네요. 수와 영을 찾아볼까요? 수, 영. 써볼까요? 수영. 다 썼나요? 3번 그림도 살펴볼까요?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고양이. 우리 고양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 양, 이. 빈칸에 써볼까요? 고양이. 다 썼나요? 4번 그림도 살펴볼까요?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세 글자인 걸 보니까 놀이 터가 되겠네요. 찾아볼까요? 놀이 터. 써볼까요? 놀이터. 다 썼나요? 친구들, 그림을 보고 알맞은 글자를 골라 낱말을 만들어 보았어요. 낱말은 여러 글자가 모여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말하거나 쓸 때 꼭 필요한 단위예요. 옆 페이지에 있는 원리탐구 2. 낱말 찾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낱말 찾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그냥 아무 낱말이나 쓰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낱말을 이어가야 해요. 규칙을 잘 살펴보면 어떤 낱말이 이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규칙 1. 낱말의 끝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이었습니다.
애국가라는 끝 글자는 가예요. 그러면 다음 낱말은 가로 시작하는 가수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수가 끝 글자니까 수로 시작하는 수박. 이번엔 수박의 박자가 낱말의 끝 글자니까 박으로 시작하는 박자. 이런 식으로 낱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규칙도 살펴볼까요? 장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이었습니다. 장자로 시작하는 글자, 장군, 장점, 장미, 장화.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장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엔 규칙 3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자로 끝나는 낱말을 이었습니다. 사자로 끝나는 말은 이 노래 들어봤죠? 이 노래처럼 사자로 끝나는 낱말. 의사, 간호사, 주사, 농사. 또 뭐가 있을까요? 검사도 있고 공사도 있고.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자로 끝나는 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그럼 우리 이렇게 재밌는 놀이를 확인 1번의 규칙도 살펴보면서 낱말 찾기 놀이를 해볼까요? 확인 1. 주어진 규칙에 따라 빈칸에 알맞은 글자를 써 넣으세요. 규칙 1. 낱말의 끝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쓰여진 낱말을 보니까 인사에 사자가 끝나는 글자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낱말은 사자로 시작하는 사과가 됐죠.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맞아요. 사과의 과자가 바로 끝글자이고 자리의 자자가 바로 앞글자, 시작하는 글자니까 빈칸에는 맞아요. 바로 과자가 와야겠네요. 과자. 써볼까요? 이번엔 두 번째 규칙도 한번 살펴볼까요? 바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이었습니다. 바자로 시작하는 말. 바위, 바둑, 바늘,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바다를 썼어요. 친구들은 선생님과 다른 낱말을 한번 찾아 써볼까요? 이번엔 규칙 3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자로 끝나는 말은 마자로 끝나는 낱말을 이었습니다. 꼬마, 고구마, 치마, 그리고 마자로 끝나는 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엄마를 쓸 거예요. 친구들은 마자로 끝나는 말 선생님과 다르게 한번 찾아 써볼까요? 친구들, 낱말을 이어가는 규칙은 그냥 낱말을 찾는 게 아니라 끝 글자 규칙, 시작 글자 규칙, 끝나는 글자 규칙을 보고 알맞은 낱말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 우리 이번엔 다음 페이지 원리탐구 1 대표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주어진 글자로 만들 수 있는 낱말을 빈칸에 알맞게 써 넣으세요. 친구들, 여기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들을 잘 조합하면 새로운 낱말을 만들 수 있대요. 먼저 빈칸에 주어진 글자를 하나씩 넣어보면서 낱말을 완성해 볼까요? 여기서 주어진 글자는 여러 번 사용해도 돼요. 먼저 한 글자로 만들 수 있는 낱말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불을 쓸 거예요. 친구들, 답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친구들은 선생님과 다른 답을 찾아 써볼까요? 이번엔 기자로 시작하는 낱말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맞아요. 기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엔 짜잔, 기자로 시작하는 또 다른 낱말 뭐가 있을까요? 좋아요. 이번엔 기름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엔 또 기자로 시작하는 말 무엇이 있을까요? 좋아요. 선생님은 린을 넣어서 기린 만들 거예요.
이번엔, 시작하는 말을 몰라요. 끝자가 불이네요. 어떤 낱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여기 이자를 넣어서 이불 만들 거예요. 이번엔 이 부분은 어떤 글자를 넣어서 낱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어자를 넣어 볼 거예요. 어른. 이번엔 세 글자예요. 어떤 두 글자를 넣어서 낱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찾았나요? 선생님은 어와 이자를 넣어서 어린이를 만들 수 있었어요. 친구들, 글자를 조합해서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보았죠? 글자를 바꿔놓기만 해도 전혀 다른 낱말을 만들어준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옆 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볼까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 원리탐구 2 대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3명의 친구들이 규칙에 따라 낱말잇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으세요. 세 친구가 낱말잇기 놀이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읽어볼까요? 규칙을 바꾸어가며 낱말잇기 게임을 하자. 규칙을 어기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럼 나부터 시작할게. 친구들의 말을 정리해보면 이 놀이에서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대로 낱말을 이어가야 한대요. 규칙을 어기거나 말하지 못하면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넣어볼까요? 놀이 1. 쓰여져 있는 낱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다리, 사냥, 사슴. 앞에 있는 낱말들을 잘 보면 규칙을 찾을 수 있대요. 규칙 발견했나요? 맞아요. 모두 사자로 시작해요. 그럼 빈칸에는 어떤 낱말을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사진. 친구들, 선생님과 다른 낱말을 쓰는 거예요. 이번엔 놀이 2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쓰여진 낱말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상자, 자연, 연기. 이건 어떤 규칙일까요? 친구들 발견했나요? 맞아요. 바로 앞 낱말의 끝 글자가 다음 낱말의 첫 글자가 돼요. 그럼 우리 빈칸에 어떤 낱말을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기후. 선생님과 다른 낱말을 찾아서 써보는 거예요. 이번엔 놀이 3도 한번 살펴볼까요? 쓰여져 있는 낱말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개나리, 보리, 유리. 어떤 규칙이 있나요? 찾았나요? 맞아요. 바로 끝 글자가 모두 리자로 끝나요. 그러면 빈칸엔 어떤 낱말을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소리. 친구들, 선생님과 다른 낱말을 한번 찾아 써볼까요? 이렇게 규칙을 잘 찾으면 낱말놀이가 너무 재미있고 머리도 똑똑해지겠어요. 옆 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은 스스로 해결해 볼까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크리에이티브 팩토 1번과 2번 문제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볼게요. 문제 먼저 읽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빵을 같은 횟수로 잘랐습니다. 두 빵의 조각이 합해서 총 7조각일 때 모두 몇 번 잘랐는지 구해보세요. 여기 식빵과 도넛이 있어요. 두 빵을 똑같이 같은 횟수로 잘랐더니 나온 조각의 합이 몇 조각이래요? 맞아요. 7조각이래요. 그럼 모두 몇 번을 잘랐을까요? 먼저 식빵은 한 번 자르면 몇 조각이 될까요? 맞아요. 바로 2조각이 돼요. 그럼 2번 자르면? 맞아요. 바로 3조각이 되죠. 그러면 3번 자르면? 맞아요. 바로 4조각이 돼요. 즉, 잘라진 조각의 수는? 맞아요. 자른 횟수 더하기 1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럼 도넛도 한번 잘라볼까요? 도넛을 한 번 자르면 몇 조각이 될까요? 맞아요. 그대로
우리 한 조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을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자르면 몇 조각이 되죠? 하나, 둘, 두 조각이 돼요. 그럼 세 번 자르면? 맞아요. 세 조각이 돼요. 도넛을 잘랐을 때 조각의 수가 어떻게 변해요? 잘라진 조각의 수와 자른 횟수가 같아요. 그렇다면 두 방에 잘라진 조각의 합이 7이 되면서 같은 횟수가 되려면 각각 몇 번씩 잘랐을까요? 우리 두 방의 조각의 합이 몇이라 그랬죠? 맞아요. 7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이 될 수 있는 건 4 더하기 3은 7이니까 여기 식빵이 4조각, 그리고 여기 도넛이 3조각 하면 7이 되겠네요. 횟수도 어때요? 같아요. 자, 그러면 4 더하기 3은 7이니까 각각 3번씩 자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3번이라고 써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모두 몇 번 잘랐는지를 구해야 해요. 모두 몇 번 잘랐는지 식으로 정리해 보면 맞아요. 3 더하기 3은 6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몇 번? 맞아요. 6번 잘랐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우리 이번엔 2번도 한번 살펴볼까요? 2번. 빈 곳에 한 글자를 써넣어 여러 가지 낱말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 이 문제에서는 한 글자를 써넣어 여러 가지 낱말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돌 위에 낱말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맨 위에는 글자가 없어요. 이 빈칸에 같은 글자를 써넣으면 여러 가지 낱말이 만들어진대요. 어떤 글자를 써넣을 수 있을까요? 우리 쓰여져 있는 글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땡구마, 땡냥이, 땡추장. 여기에 어떤 글자를 넣어야 할까요? 친구들, 찾았나요? 맞아요. 바로 고! 고를 넣으면 고구마, 고양이, 고추장이 되겠네요. 이번엔 두 번째 그림도 한번 살펴볼까요? 땡끼리, 땡뿔소, 땡알라. 맨 위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를 써 넣어야 할까요? 찾았나요? 맞아요. 바로 코. 코를 넣으면 낱말이 완성돼요. 코끼리, 코뿔소, 코알라. 한 글자만 넣어도 여러 낱말이 만들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챌린지 영재교육원 1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1번. 빵을 가장 적은 횟수로 잘라서 주어진 조각으로 나누려고 할 때 몇 번 잘라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단 어느 방향으로든 잘라도 됩니다. 우리 어떤 횟수로 잘라야 된대요? 맞아요. 가장 적은 횟수로 잘라야 한대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볼까요? 친구들, 여기 동그란 빵이 있어요. 이 빵을 잘라서 4조각, 그리고 다른 빵은 6조각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빵을 자를 때는 가장 적은 횟수로 잘라야 한다고 했죠? 몇 번 잘라야 할지 우리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볼까요? 먼저 4조각을 만들어 볼까요? 한 번 자르면 빵이 몇 조각이 될까요? 반으로 한번 잘라볼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 둘, 2조각이 됐어요. 우린 4조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반을 다시 한 번 더 자른다면 몇 조각이 될까요? 잘라볼까요? 이렇게.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4조각이 됐어요. 그럼 가장 적은 횟수로 4조각을 만들려면 몇 번 잘라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2번. 2번 잘라야 되겠네요. 이번엔 6조각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친구들, 이 부분은 친구들이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볼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해결해 보고 선생님과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과 어떻게 해결할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원 모양의 빵을 반으로 자르면 몇 조각이 되죠? 맞아요. 바로 2조각이 돼요. 그럼 거기에 한 번 더 반으로 이렇게 자르면? 맞아요. 바로 4조각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는 6조각을 만들어야 하니까 어떻게 잘라야 할까요? 맞아요. 이렇게 반으로 또 한 번 잘라볼까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조각이 됐네요. 그럼 가장 작은 횟수로 6조각을 만들려면 우리 몇 번을 자르면 될까요? 맞아요. 3번. 3번 잘랐어요. 3번. 원 모양의 빵을 자를 때 한 번 자르면 조각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친구들, 오늘 빵을 자르면서 규칙을 찾았고 통나무를 잘라서 쉬는 횟수도 알아봤어요. 또 낱말찾기 놀이도 하면서 끝 글자나 시작하는 글자로 이어가는 규칙도 배웠죠? 우리 수학이든 말이든 규칙을 찾으면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음에 또 다른 규칙 찾기 놀이도 한번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논리추론 영역 중에서 배치하기와 진실과 거짓에 대해 학습할 거예요.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